안녕하세요. 싹풀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증여 관련해서 영상을 방송하면서 올해 안에 2022년 연말 안에 증여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꼭 증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속 영상으로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증여에 관해서 소상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회 중 첫 번째 시간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 같은 경우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먼저 증여는 대가가 없습니다. 무상거래라고 하죠. 타인, 재산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수중자가 받겠다고 동의, 수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쌍무계약입니다. 증여자는 주려고 하는데 수중자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증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어떤 사람이 증여세를 내느냐,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수중자라고 하죠.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을 받는 사람이 영리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는 법인격이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는 않고 증여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는 거죠. 영리법인은 법인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인의 운용 주체는 또 개인입니다. 주주들이 있습니다. 이 주주들이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하고 특수관계가 있으면은 또 증여가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주, 재산을 주는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증여함으로 인해서 법인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주가 결국은 재산적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의제 증여로 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 대상과 납부 의무자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는데, 비거주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살짝 틀립니다.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항 한 가지가 있어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비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거주하는 장소가 연중 1년에 183일이 안 되면은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거죠. 183일의 의미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년 365일의 절반은 182.5일입니다. 반올림해서 183일.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를 한국에다 두면은 거주자 취급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반대로 183일이 안 되면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 비거주자의 개념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만약 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이번에는 거주자가 증여자인 거죠.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 가령 한국에 있는 거주자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미국 사람한테, 미국 시민권이 있는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를 했다. 이때는 누가 증여세를 낼까요? 이때는 예외사항이 적용이 돼서 재산을 증여하는 한국에 있는 거주자,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사가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를 물게 되기 때문에 많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특이사항은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재산을 맡겨 놓는 거죠. 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위탁자가 주인이잖아요. 위탁자가 재산을 맡겨 놓는 경우, 이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받는 사람은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때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를 물게 됩니다.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겠죠.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 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싹풀 블로그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삭플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관에 접수하는 날,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이 증여 시기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증여세에 관련해서 연대 납세 의무 규정도 잘 알아두시면은 실무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중자가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도 연대해서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중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다, 막 옮겨 다녔다, 또는 거소 신고를 안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은 원칙적인 수중자한테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증여자한테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수중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죠. 이런 경우는 증여자한테 연대 채무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미성년자가 수중을 했을 때 조세 채권 확보가 안 되면은 증여를 한 부모님한테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중자가 비거주자야, 증여자인 재산을 주는 사람한테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세액 계산 흐름인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자가 거주자인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증여재산 가액을 다 합산을 한 다음에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을 하는 거죠. 합산을 하고 비과세 불산입 재산,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불산입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열외시켜 주는 거죠. 비과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과세가 안 되는데 부양 대상자,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자녀분들 교육비 이런 거 해당되겠죠. 이런 거는 아예 빠지는 거고, 불산입 재산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그리고 채무액이 있는데 채무액을 떠안고 증여를 받으면은 부담부 증여라고 하잖아요. 이 경우는 증여에서는 빠지지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산액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사전 증여한 재산이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열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세, 과세 재산이 다 합산이 되면은 증여재산 공제가 들어가죠.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 기타 형제자매 1,000만 원 이렇게 빼주죠. 빼주고 나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중자가 거주자인데 이번에는 특례세율, 기본적으로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창업자금 증여특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업상속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특례세율이 되겠습니다. 역시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을 하고 추가로 특례 증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특례세율 10%, 20%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례세율 적용할 때 특이한 점은 기본세율이 적용된 증여재산은 특례세율 증여재산과는 완전히 별개 따로 국밥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례세율 관련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먼저 창업자금 특례인데요. 그 다음에 가업승계를 위해서 주식을 사전 증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관련해서 이 주식 증여 특례에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도 살짝 바뀌었는데, 이렇게 특례세율 두 가지가 있고, 이번 세 번째는 수중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비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에 있는 자녀분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한국에 있는 거주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는 납세 의무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중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인 경우에 이 세액계산 특이사항은, 이 비거주자가 기본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는 친족증여, 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 기타 형제자매 1,000 이거는 안 해줍니다. 이거는 아예 안 해주는 거죠. 그게 특이사항이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증여세 핵심 정리 첫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